반갑습니다 여러분. 핀프테자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좀 요 며칠 아팠어가지고 이 목소리도 좀 나가고 눈병까지 나서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더 안 찍으면 계속 안 찍을 것 같아서 이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주제는 활의 구분, 이 영어로 bow distribution이라고 하는 이제 활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활을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간과하기가 쉬운 이유가 내리는 활, 올리는 활을 그냥 따라서 계속 연주를 하다 보면 내가 가는 길이 길이다 하면서 정말 마음대로 활을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음악이 내가 활을 쓰는 대로 잘 맞도록 만들어져 있을 리가 없잖아요. 제가 독일에서 이제 학업을 마치고 오케스트라에 취직을 하고 싶어서 당시에 이제 베를린 도이체 오퍼의 악장이었던 토마스 토마첵스키에게 몇 번 이제 레슨을 받은 적이 있는데 처음 이제 연주 레슨을 받으러 가서 제가 이제 연주를 처음 하는 걸 듣고 굉장히 신랄하게 몇 가지를 비판하셨는데 그 중에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대뜸 너는 활의 구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고 저에게 독서를 날리셨던 아직도 충격으로 농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활의 구분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긴 노트를 연주하기 전에는 항상 활 아래로 와 있는 것을 생각해 주세요. 굉장히 좋은 예로 스즈키 4권에 나와 있는 바흐의 2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여러분 두바협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던데 4마디를 보면 네 번째 마디에 이런 식으로 긴 노트가 나오잖아요. 사실 중간 아래 계속 있으면 결국은 점점 긴 음이 유지가 되면서 결국은 우리의 활 끝으로 코너로 몰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긴 음표를 연주하시기 전에는 활 밑으로 살짝씩 와주시는 것을 생각하실 것과 그리고 그 긴 노트를 연주하는 속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활 밑으로 와주시되 절대로 너무 빨리 긴 음표를 긋지 않을게요.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이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긴 음표를 연주하거나 어떤 활이 많이 필요한 구간이 다음에 온다면 반드시 활 밑으로 오는 것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너무 계산하셔서 너무 어떤 특정한 음들을 이용해서 빨리 내려오시면 안 되고 슬슬 조금씩 내려오시는 게 중요해요. 아무래도 개방손으로 하고 싶은 바로크처럼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긴 노트가 나오기 전에 활의 위치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활을 옮겨 주실 것, 그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장 처음으로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이고 사실은 이게 여기저기 많은 곳에서 이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BOT 바이올린 협주곡 22번에 1악장의 첫 페이지에 보면은 이게 나오기 전에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활 밑으로 조금씩 내려오시는 걸 생각하셔야만 이걸 좀 충분히 온화를 갖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죠? 그 다음에 긴 활이 필요하기 때문에 활 밑으로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계산을 하셔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런 거 아시죠? 자, 두 번째는 활의 리테이크를 생각해 볼 것.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제가 점 4분음표와 8분음표 3개가 연속되는 개방선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점 4분음표 그리고 8분음표 3개, 그거를 그냥 활을 붙이고 계속 긋는다면 뭔가 이런 식으로 활을 끌고 내려올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활의 리테이크를 이용하시면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첫 번째가 틀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만약에 오케스트라의 그룹에서 연주를 하신다면 이러한 활쓰기들이 나오거나 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특히 뭐 약장 선생님이나 수석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빨리 보시고 같이 그룹으로 똑같이 따라서 하시는 게 물론 가장 중요하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활이라는 것이 무조건 붙이고 계속 가는 대로 긋는 것이 늘 최선은 아니며, 필요한 곳에서는 사실은 지금처럼 활을 떼서 필요한 활의 위치로 가서 연주하실 수 있는 보호 리테이크를 이용해서 원하는 활의 위치로 가는 것을 또 하실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그룹 연주를 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악장 선생님이나 수석 선생님들 혹은 그 같은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 위치에서 활을 사용하시는지를 빨리 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앙상블을 잘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눈치가 굉장히 빨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어떻게 연주를 하는지, 어느 위치에서 활을 쓰는지, 그리고 내가 만약에 리더의 입장이라면 어디서 활을 쓰는 게 좋기 때문에 그걸 빨리 주위 사람들에게 이제 인식을 시켜줄 것인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수석이나 악장 선생님이 만약에 여기서 계속 뭔가를 하고 있는데 나는 혼자서 중간에서 하고 있거나 심지어 팔 밑에서 하고 있으면 나 하나쯤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멀리서 봤을 때는 사실은 모두의 활의 위치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활의 위치에 대한 고민, 그룹에서 연주하셨을 때 다 어디서 연주하시는지를 빨리 살피는 그 감각, 그리고 눈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세 가지 활의 구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간략히 알아보는 동영상 짧게 만들어 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